현재까지 테슬라의 라인업 중 가장 가격이 낮은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가 2021년 11월 2일 미국 공식 사이트에서 모델 3 리어 휠 드라이브, 줄여서 모델 3 RWD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모델 3 라인업은 후륜구동, 롱레인지, 퍼포먼스로 정리되었는데요. 미국 사이트를 시작으로 캐나다는 물론 유럽, 중동 역시 이름이 변경되었고,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 호주, 뉴질랜드도 이름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현재 테슬라가 판매되고 있는 나라 중 유일하게 한국, 일본, 싱가포르가 아직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는 아직 이름 변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스템에서 11월 25일 모델 3 RWD라는 자동차 명칭으로 소음 인증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3주 뒤 배출가스 인증까지 완료되었는데요. 처음엔 그저 이름 변경으로 인한 인증인 줄 알았는데, 인증 내역을 보니 12월 8일 기준으로 재인증받은 모델들과는 다른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아마도 국내에 곧 테슬라 LFP 모델이 판매된다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모델 3 후륜구동 중 LFP 배터리가 적용된 모델이 국내에 출시될 것이란 오피셜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상은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저의 뇌피셜을 조합하여 조각난 퍼즐을 맞춰나가는 형태로 제작되었는데요. 왜 국내에 LFP 배터리가 적용된 테슬라 모델 3가 곧 판매될 것이라 예상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허황된 뇌피셜일지 나름 뼈있는 추측일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슬라 코리아는 모델 3 후륜구동 외에도 12월 8일 기준으로 모델 3와 Y 중 롱레인지와 퍼포먼스의 모델 역시 재인증 받았는데요. 모델 3 후륜구동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들은 비고란을 통해 배터리 부품 번호 변경되는 재원 변경의 항목이 추가되었고, 그 외의 항목들은 기존과 모두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모델 3 후륜구동은 전기차 인증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스펙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360V 전격 전압에 158A 용량이 345V 전격 전압에 173A 용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배터리 용량은 기존 360 곱하기 158을 하여 56.88kWh에서 345 곱하기 173을 한 59.68kWh로 약 2.8kWh 상승했는데요. 2.8kWh 정도면 복합전비 6.1을 대입해보면 주행 가는 거리가 약 17km 정도 늘어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소한 용량 증가에 비해 지나치게 상승된 또 다른 스펙이 있는데요. 바로 공차 중량입니다. 공차 중량이 기존 1645kg에서 105kg이나 상승한 1750kg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기존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기준으로 외형 및 부품을 대부분 공유하지만 전륜 모터와 더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와 공차 중량을 비교해보면 약 185kg의 차이가 났는데요. 하지만 이번 인증으로 롱레인지와의 무게 차이는 80kg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후륜구동이니 전륜 모터는 여전히 추가되지 않았을 것이고, 배터리 용량도 2.8kWh라는 아주 미세한 상승만 이루어졌는데, 무게가 105kg이나 늘어났다면 의심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로 좁혀집니다. 바로 무거운 철이 들어간 LFP 배터리가 적용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가능성은 이미 LFP 배터리를 먼저 적용했던 해외 사례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8개월 전 LFP 배터리가 적용된 테슬라 캐나다의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스펙을 보면 기존 1625kg에서 1745kg으로 125kg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게는 LFP 모델 3 후륜구동을 생산하여 유럽 및 아시아 일부 지역에 판매하고 있는 테슬라 차이나의 스펙을 봐도 동일한 무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구글에 테슬라 모델 3 LFP 무게를 검색해보면 기존 NCA 모델보다 대략 110kg 정도 더 무게가 나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기존 대비 늘어난 무게는 105에서 125kg으로 약간씩 다르지만 최종 무게는 1740에서 1745kg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때 이번에 새롭게 인증받은 모델 3 후륜구동은 LFP 배터리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테슬라는 테슬라 차이나에서 수입하는 게 거리상으로 유리하지만
엄청난 관세로 인해 거리가 멀더라도 미국에서 전량 수입이 되는데요.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 모델 3 LFP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파악하면 조금 더 정확한 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테슬라 미국 홈페이지에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의 예상 배송일이 2022년 1월로 표기되면서 올해 물량은 모두 매진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8월 26일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구매 고객에게 구매한 차는 연말에 인도될 예정이지만 유럽과 아시아에 이미 출시한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배터리 팩을 선택할 시 빠르면 9월에 배송을 받을 수 있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로써 LFP 배터리가 적용된 모델 3가 이미 미국 시장에 팔리고 있고 미국에서 생산된 물량을 수입하는 한국 역시 LFP 모델이 곧 들어올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작년 배터리데이부터 표준 모델들의 LFP 전환을 꾸준히 알려온 일론 머스크가 해당 메일이 발송된 약 3개월 뒤인 10월 3분기 어닝콜에서 표준 범위의 차량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LFP 배터리 화학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국내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판매 중단 이유가 LFP 배터리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에 생산된 물량만 팔았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를 확신할 수 있는 문서가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은 테슬라 유럽 포럼을 통해 유출된 테슬라 모델 3와 Y의 변경 사항과 생산 구성이 정리된 문서인데요. 모델 Y는 총 3가지 배터리 라인으로 생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듀얼 모터가 적용된 롱레인지는 LG 배터리에 C 또는 L 코드가 적용되고 퍼포먼스의 경우 LG 배터리에 L 코드 배터리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후륜구동 모델인 스탠다드 레인지는 CATL의 LFP60L 코드만 생산이 되고 LCA 배터리인 파나소닉 2170은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유럽에 적용되는 문서이지만 모델 3 LFP도 초반에 유럽과 중국에 먼저 적용된 것으로 미뤄볼 때 북미나 우리나라도 곧 LFP가 적용된 모델 Y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등록된 테슬라 모델명 뒤에 L은 뭐고 C는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는데요. 올해 초 유출된 문서로만 따지면 파나소닉 2170C와 2170L을 지칭하는 코드로만 사용되었기에 파나소닉 배터리의 이름이다라는 추측이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서에 보이는 것처럼 테슬라는 파나소닉에만 국한되지 않고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와 CATL 배터리 역시 두 가지로 나누고 코드 역시 C와 L로 구분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최근 재인증받은 모델 3 롱레인지와 퍼포먼스 비교 항목에 배터리 부품 번호 변경되는 재원 변경이 쓰여졌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시 모델 3 후륜구동 이야기로 돌아가서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개하는 자동차 표시 연비의 축전지 종류가 리튬 인산 처리라고 표기가 되면 사실상 모델 3 후륜구동에 LFP 배터리가 적용이 확정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으로 LFP가 적용되느냐 마냐가 눈에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최근 테슬라 홈페이지에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가격이 6,159만 원으로 변경되면서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 더 하향 예정인 보조금 100%인 5,500만 원 기준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순수하게 저희 뇌피셜인데요. 만약 2022년 LFP가 적용된 모델 3 후륜구동 수입이 확정된다면 가격을 올해 초 모델 3 롱레인지 경우처럼 커트라인인 5,490만 원에 맞춰서 보조금 100%를 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출고를 3개월 당길 정도면 재고 수급에서 여유가 있다는 것으로 예상되고 USB 포트나 충전과 관련된 사소한 반도체 수급 같은 경우는 차후 AS를 통해 장착을 약속한 전례가 있으니 보조금 100%에 베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모델 3 롱레인지의 경우 보조금 100%를 만들기 위해 480만 원 정도를 할인했지만 모델 3 후륜구동의 경우 660만 원을 할인해야 하기에 더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보조금 100%를 다 받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테슬라의 과거 행적을 보면 오토파일럿을 소프트웨어 락을 걸고 옵션으로 빼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제조사가 주춤거릴 때 과감하게 치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LFP 배터리라도 8월 고객에게 보낸 메일에 예상 주행거리 253마일, 407km라고 안내했기에 타사의 기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이것은 저의 내피셜이니 내년 2월은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모델3 후륜구동 LFP 배터리와 보조금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는 대로 빠르게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